할렐루야. 야,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저희들이 소식은 들었지만 실망하지 말고 오늘 성령 사연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끝까지 해주심을 믿고 첫 번째 다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요즘에 로잔 대회도 한국에서 있었고 WCC 뭐 이런 것 전부 종교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혼란하고 단일 정부, 단일 종교 통합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놈의 PC주의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테마를 잡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막 엄청나게 살아있는 동안에 전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를 종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주님이나 하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죠. 토요일날 저희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유튜브를 찍지 못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117 기도 편에서 말씀드린 것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10월 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달 기념으로 10월 달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사연들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영적인 목숨, 혼적인 목숨, 뭐 이런 사회적인 사망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게 역사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그때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연, 제 목숨을 살려주신 사연, 앞에 제 아들 목숨 살려주신 거, 제 목숨 살려주신 것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 네 번은 특히 제 목숨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독일인 목회자가 와서 저는 부목회자로 내려오고 선생님은 사실은 같이 하라고 하셨지만 설교를 독일 사람이 하는 게 맞으니까 설교 시키고 너는 나머지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교육자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서 나중에 뭐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부교육자로 내려오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항상 4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한국을 가면 가족들 데리고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잖아요. 한국으로. 그러면 보통 2, 3천 유로가 비행기 값으로만 깨집니다. 2, 3천 유로가 3천 유로면 얼마야? 300만 원 넘죠? 400. 예, 예. 하여튼 몇백만 원이 비행기 값으로만 깨지니까 거기서도 몇 주 있으면서 또 월명동도 가고 또 저희 어머님 댁도 가고 장인 장모님 댁도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돈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국에 갔다 왔었는데 2012년도에 한국에 갈 때마다 사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를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게 선생님 말씀이셨고 그래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독일에 와서는 독일은 100% 의료 보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데는 전혀 돈을 안 냅니다. 무언 짓을 하든 아파서 병원 가는 한은
돈을 안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먼저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5살이 넘어가면 무슨 암보험, 암 검사나 무슨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건 해야 돼요. 그거는 의료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20 몇 살인데, 30 몇 살인데, 40 몇 살인데, 뭐, 의사가 해보라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한다.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 같은 게 없겠죠. 젊었을 때는. 그게 하나가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12년에 한국에 갔을 때 건강검진을 했어야 되는데, 집사람, 우리 그 섭리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죄송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건강검진을 집사람은 했습니다. 집사람 하고 나는 그때, 난 건강해, 괜찮아. 무슨 이러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집사람도 하고 나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차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아픈지 모르겠고, 괜히 이게, 예, 아픈 건 없었어요. 아픈 건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좀 피곤한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2016년에는, 선생님 접견도 있었고, 그 얘기 딱 나중에 할게요. 원래 안 받아주시려고 했는데 받아주신 거니까. 접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대전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건강검진하는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어디서 묵었냐면 월명동에 오래 있자 그래가지고 주생명연수원에 방을 잡고 거기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으면서 월명동에 새벽기도 월명동에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대전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날 대전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특히 그 울트라샬 이걸 하는데, 울트라샬이 한국말로 뭐더라? 이렇게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그러고 그 당시에 혈압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사무소,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 놓고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그때 가서 한번 그냥 심심한 김에 한번 해봤는데 되게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었는데, 예, 그때 160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이면 제가 49? 48인가 49이었을 겁니다. 맞나? 어쨌든 그 언저리. 그래서 혈압이 높네? 이거 왜 그러지? 잠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상담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신장에 뭐가 있다는 거야. 혹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 밝혀야 되는데, 예, CT나 MRI를 찍어야 되는데, 한국말로 MRI죠. MRI 찍어야 되는데, 어차피 독일에 갈 거니까, 독일에 가면, 돈이 전혀 안 들고, 그리고 어차피 독일 가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무슨 건강 검진한 거에 대한 그 결과서만 저한테 주고, 독일 가서, 정확하게 MRI나 아니면 CT를 찍어보고 계속 치료를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신장에 왼쪽에 암이 생겼다는 거죠. 암이.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제가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다가 유의암으로, 제가 어렸을 때 13, 14살쯤에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 진단 받으시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3년 정도 사시고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무슨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암에 걸렸다? 이건 죽는 거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도 50대였어요. 50대. 50대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꽉 차 있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저한테 그 의사 선생님이 신장에 암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치료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파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죽는구나. 왜냐면 암이니까. 암이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본 건데, 신장암은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알 수가 없대요. 사람이 자기 신장에 암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랍니다. 이미 늦은 거.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왜냐면 신장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게 되면 벌써 늦은 거. 특히나 암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신장암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곧바로 독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접견도 있었고, 비행기표도 취소할 수 없는 비행기표였고, 3주였나? 한국에는 3주인가 4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주생명연수원에 돌아와서, 누워있거나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네, 하나님 음성은 아니고요. 사탄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열심히 살았잖아. 평생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뛰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교묘한 음성이죠. 되게 교묘했어요. 안 도와주네. 예를 들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안 지켜주네, 그거였어요. 하나님 너 안 지켜주네. 너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지켜주네.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머릿속으로 들리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의 음성이든지 뭐니 계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너 안 지켜주네? 뭘 해야 될까? 너 나가. 섭리를 나가서 기성으로 가. 거기가 맞는 거야.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귀로. 주생명연수에 넣어서 잘 나오를 때도 계속 그 소리가 들려서 잠자기도 힘들었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건 사실이니까. 신장암에 걸린 거고, 나는 암에 걸리면 100% 아니면 99% 우리 아버지처럼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건강을 돌보지 않은 건 제 잘못이지만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 근데 안 지켜준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들리니까 힘든 거야. 외로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무시하려고. 그래서 하면서, 접견도 하고, 그냥 며칠 더 있다가 마지막 그 일정까지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독일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도 있고, 암이니까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들이, 김나지움에서 김나지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게 되면 집사람도 직장이 없으니까 놀고, 저희 아들도 아직 학생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뭘 어떻게 나 너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좀만 더 살게.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고등학교라도, 김나지움이라도 졸업을 해야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2018년에 쌤이 나오시니까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으면 안 될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8년까지만이라도.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이 준만입니다. 그 이름도 선생님이 지어주신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지움, 여기로 말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2018년까지라도, 그럼 한 2, 3년만 더 살면 안 될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는 거의 아버지 생각해서,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해도 또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뭐 결국은 앓다가 죽으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지내면서 얼마 못 살 거라고 이미 뭐 마음속으로는 단정을 했습니다. 가는구나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꺼림이 있는 거야. 왜냐면 아들도 어리고 집사람도 아직 그렇고 그래서 혼자 돈벌이도 못하니까 독일에서 집에만 있었으니까 한국에 가야 되나 혼자? 그럼 아들은 어떡하지? 이런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독일에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죠. CT를 찍어서 그 카메라를 그 CT에 담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CT 찍었던 병원에서도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곳에 큰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예약을 하고 갔더니 내일 당장 와서 그 제일 높은 의사랑 심장 부분에 가장 높은 의사 헤드 아지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서 면담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면담하러 딱 갔어.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CT 찍은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신장이 두 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신장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완두콩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 뼈가 있고 우리 그 허리 뼈가 있고 이게 이제 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신장이 두 개. 이쪽은 좀 오른쪽은 병이 없으니까 크기가 한 10cm 정도 된답니다. 10cm.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CT상에서 제가 그 사람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암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CT상으로 보니까 암이 이제 이게 암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6cm, 3cm. 크죠? 그러니까 암이 초기가 아니고 일기도 아니었대요. 일기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암이 신장에만 있는데 요게 보이시나요? 요게 좀 더 자라가지고 여기랑 이 다른 장기랑 이어지는 여기랑 딱 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암이 이 전체로 퍼진다는 거야, 암세포가. 지금은 신장에만 있지만 여기 달락말락한데요, 달락말락. 그래서 요게 여기 닿는 순간 이 줄에 닿는 순간 이걸 통해서 온 전신으로 퍼진다는 거야.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그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그 수술 일정을 잡아주면서 내일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거기 일하던 것도 얘기해서 이렇게 5월 휴가 내놓고 병가 내놓고 박사과정 한 지도 교수님한테도 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그땐 끝났구나. 이건 이미 2016년이니까 끝났을 때입니다. 박사과정 끝났고 일하는 데만 가서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입원을 해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을 어떻게 그 당시에 수술을 이걸 몸을 째고 사람 손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봇으로 수술했습니다. 로봇 이름이 다빈치인가 그래요. 다빈치라는 로봇 팔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바지를 입어야겠다. 별걸 다 이렇게 있으면 바지 기계로 그 다빈치라는 기계로 이게 바지입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여기를 째고 여기다 구멍을 내고 여기다 구멍을 내고 여기다 구멍을 내요.
여기 구멍은 되게 작아. 1cm나 2cm 정도. 여기는 한 5cm, 6cm 정도 된다. 자르고, 이 속으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여기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가지고, 요렇게 잘라냈어요. 요렇게 잘라내서, 잘라내니까 요거랑 요거만 남잖아요. 이렇게. 뭐, 요런, 네. 다시 할게요.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된 거에서 요렇게 잘라냈잖아요. 요렇게 잘라내고, 요 두 부분을 이렇게 딱 붙여버렸습니다. 딱 붙여서, 신장이 요렇게 된 거지. 조그매졌죠? 한 반 정도로 줄었답니다. 붙여버렸어요.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터도 요렇게 남았고, 구멍 몇 개 뽕뽕 뚫어지고.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깨고 나면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첫날 제가 그 마취해서 깨고, 다음날 아침에 그 회진을 돌면서 그 분야의 이 병원에서 최고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종교가 그, 민감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냐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안 갔대요. 거의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여기 닿았다는 거야. 닿았으면 순간에 퍼지는데, 이게 안 닿았대요. 그래서 잘라내고 붙였다.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고,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너는 담배도 안 피고, 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왜 안 그러냐고 자꾸 나한테. 나도 할 말이 없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수술 뒤에 5년 동안은 이제 추적 치료를 하죠. 계속해서. 그래서 매년 처음에는 1년에 4번, 그 다음에는 1년에 2번, 그 다음에도 1년에 2번,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번, 이렇게 매년 MRI를 찍습니다. 가슴도 찍고, 신장도 찍고 이러면서 이게 잘 아무는지, 재발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이렇게 휴양 같은 걸 보내가지고, 공짜로 돈 안 내고, 3주 동안 휴양지에 가서 휴양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시골에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는 전부 암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암 환자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마사지 받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한 3주 있었다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팠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 편지 얘기도 나중에 한번 테마로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께 편지를 썼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프다는 편지, 죽을 병에 걸렸다는 편지도 선생님께 드렸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너무 바쁘셔서 답장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있었지만 제가 수술 끝나고 휴양병원에 가서 있을 때 이제 선생님께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고맙게도 답장에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서 찾아내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느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장암은 본인이 느끼면 벌써 늦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순간인지 저는 몰랐잖아요. 어쨌든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신 것이, 그 병을 찾아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탄들이 너한테 장난친 거다. 그냥 그렇게 음성 들은 걸 사탄들의 장난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난친 거다. 주 따른 인생 하늘이 지키시니 걱정 말고 열심히 뛰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편지를 받고 또 울면서 네, 힘받고 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6년이죠. 2016년이고 지금 2024년, 2025년 거의 10년이 돼가네요. 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려주신 주님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게 신장이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서 자라가지고 거의 닿기 직전이었다니까요. 딱 닿았으면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온 장기로 쫙 퍼지는 건데 전이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장암은 제가 나중에 찾아본 건데 뭐지? 방사능 치료도 할 수가 없대요.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없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신장암은. 신장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수술적으로 잘라내는 것밖에 없대요. 본인이 신장에 암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늦은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발견하는 방법은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은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다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아파서 가면 상관없는데, 안 아픈데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걸 찾아내게 되고, 찾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순간 그 직전에, 전이 되기 그 직전에 찾아내서 딱 이렇게 잘라내고 네,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은 멘탈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는다고 생각했다가 수술받고 나서 회복하는데 힘들었고, 왜냐하면 푹 다운됐었고, 그 전에 너무 이 커피며 뭐 이런 건 의지해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제가. 탄산음료도 거의 안 마시고, 카페인이 내가 피곤한 걸 못 느끼게 해주니까, 피곤했는데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막 일을 하니까, 막 움직이니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직도 모릅니다. 왜 암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선생님 말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암을 찾게 되고, 그 암의 그 전이 될 찰나의 순간에, 그 직전에 수술해서 잘라내게 해주신 것도, 또 내가 했다라고 아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원래 여기 의사들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종교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알았다 그랬죠. 왜냐면 알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선생님도 편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찾게 해서 살려주신 거다 라고 하셔서 그렇다. 이 나쁜 사탄 놈의 새끼가 한 얘기가 처음부터 아닌 줄 알았지만 그래도 교묘하지 않습니까? 너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안 도와주잖아. 안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딴 데로 가 뭐 이런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망가져서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열심히 못 하겠더라고요. 막 그전에는 막 무리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고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을 돌보면서 먹는 거 챙기고 자는 시간 챙기고 기도 시간도 막 6시 막 이렇게 막 뚝 내려오고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안 하지만 그 기준을 대폭 낮춰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처럼 또 뛰라면 뛰어야지 뭐. 사는 이유가 사실 그건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라면 할 거고 또 오늘은 이렇게 살려주신 그 당시에 무너졌던 멘탈을 다시 잡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에도 한번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서 한번 정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정신적으로 쓰러진 이후에 일어나기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꼭 죽을 것인데 살려준 이 건에 대해서 간증을 드립니다. 4번 중에 첫 번째 간증, 10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오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